김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가 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 배치 반대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학교가 개학한 뒤에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달의 DNA 분석 조사 결과 신천 곤역에 최소 15마리 이상의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가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해주수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하지만 이번 폭염도 내일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8월의 끝자락에서 더위가 물러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대구 안동이 35도, 의성 등 일부 지역은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이나 덥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상층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28도, 모레는 2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도 드디어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비가 오는 동안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김천과 가까운 성주골프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김천 시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가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메고 피켓을 든 김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가 마련한 범시민 투쟁 결의대회에는 김천시 22개 읍면동에서 주민 8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김천과 가까운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14만 김천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장소로 성주, 성산포대가 아닌 제3후보지가 대안으로 떠오른 과정에서의 국방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김천 시민의 모두가 다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성주에서 안 되는 것이 김천에 된다는 얘기는 김천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김천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행사 도중 박보생 김천시장과 공동위원장 등 6명은 즉석에서 사드 배치 반대 결의를 다지는 삭발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를 주장하던 이철호 의원에게 일부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는 촛불 집회를 계속 여는 것을 비롯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 수위를 계속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성주 골프장에서 7km 안에 있는 농소면과 남면 주민들이 지난 22일부터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혁신도시 주민들도 촛불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신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연 신천에는 몇 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구 MBC 창사 특집 수달도시 제작진이 수달의 DNA 분석 조사를 통해서 신천 곤역에 최소한 15마리 이상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신천 대봉지수보 부근 하중도. 수변 식물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동물이 보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입니다. 서로 자맥질을 하며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수달은 모두 3마리. 어미와 새끼 2마리로 구성된 수달 가족입니다. 대구 신천에는 몇 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을까? 대구문화방송 창사특집 수달도시 제작진이 신천 곤역에서 수거한 수달 배설물을 경북대 수의학과 조길재 교수팀에게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소 15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2010년 서울대 수의학과 이항 교수팀에게 의뢰한 같은 방법의 조사에서 확인된 7마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금년에 초위생체 마크를 활용해서 대구 신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달의 분변으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DNA를 분석한 결과 10년도에 비해서는 16년도가 상당히 그 개체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6년 전 조사에서 수달 서식이 확인된 침산보와 장암교, 금호강 노곡 하중도 지점은 이번에도 서식이 확인됐는데 신천 중류인 장암교 지점은 8마리가 확인돼 최대 수달 서식지임이 입증됐습니다. 15마리 중 수컷은 6마리, 암컷은 9마리로 조사됐습니다. 수달은 3개 그룹의 가족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05년 1월 신천에서 수달을 최초로 촬영한 제작진은 12년 동안 신천 수달을 추적한 결과 매우 이례적으로 낮 시간대에 수달의 생생한 생태 모습을 영상에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창사 특집 수달도시 제1부 도시수달 12년간의 기록편은 오는 27일 밤 11시 15분 대구 MBC TV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수온에 오염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패류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데 이어서 이번엔 강바닥의 퇴적물에서 기준치의 1000배가 넘게 나왔는데 포항시는 검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며 재검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가 이달 초 실시한 형산강 하구에 대한 중금속 오염 검사 결과입니다. 시료를 채취한 4개 지점 모두에서 수온이 충격적으로 높게 검출됐습니다. 모든 곳에서 기준치의 100배 이상 검출됐고 무려 1400배 가까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납도 한 곳에서 기준치 이상이었고 카드뮴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수은 제첩과 수은 황의에 이어 강 생태계의 원천인 강바닥에서 끔찍한 수준의 수은이 나오자 시민들은 충격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도대체 그동안에 관리가 어떻게 됐길래 퇴적물 수은이 900배 가까이 이상으로 검출이 됐는지. 특히 수은이 대량 검출된 지점은 모두 철강공단 내 하천과 만나는 섬안 큰다리 아래쪽이어서 공단 업체에 대한 중금속 배출 관리가 소홀했던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 인자의 원인인 산업단지 및 공장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환경부가 해마다 실시해온 검사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는 걸 근거로 이번 검사 결과가 시료 부족 등으로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왔을 수 있다며 재검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과학원에서는 내려와서 자기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다시 재검사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수준인 만큼 내년에 중금속 오염 전수조사와 준설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형산강에서의 어업행위를 잠정 금지하고 시민들의 낚시도 자제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4, 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학교에서도 집단 식중독 증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 탓에 식중독균이 번식해서 문제가 생겼을 개연성이 큰데요. 교육행정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학생들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째 폐쇄됐습니다. 지금까지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학생만 70명이나 됩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지 애들 밥을 실수하는 거고 목표인데 애들 이야기 하는데 그게 70명입니다. 경우는 50명인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에도 대구 수성구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50여 명이, 봉화에서도 1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9개 중고등학교에서 7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개학 뒤에도 계속되는 폭염과 부실한 관리를 식중독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급식소와 조리실 실내 온도를 25도 안팎으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도도 이래 놓고 여기 기간도 조금 이제 길고 이렇게 하면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상온에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온도가 높을수록 세균이 증식이 빠르니까. 집단 식중독 증세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은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식약처와 지자체, 교육청도 합동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학교 급식에서 무더기 부실과 비리가 드러났다며 학교 급식법을 개정해 급식 경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불량 식재료 퇴출을 위해서도 광역자치단체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 식재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식 예산과 위생점검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교육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첨단 IT 융합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16 대한민국 IT 융합 엑스포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지역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른 미래형 자동차는 물론 사물 인터넷과 가상현실 프로그램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장 보는 주부들의 두 손을 가볍게 해줄 사물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지 않고 바코드로 인식시켜 고른 뒤 계산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손에 무겁게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지 않고서도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스템이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품들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서요, 더욱더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핸들을 잡지 않았는데도 차가 저절로 후진해 정확히 주차합니다. 대구 경북 자동차 부품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 무인 주차 시스템으로 무인 자동차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컴퓨터가 바로 그 차를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 중요한 소프트웨어 센서 기술을 아마 지역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IT 기술과 융합하여 발전시키면 굉장히 경쟁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7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사물 인터넷과 미래형 자동차, 3D 프린팅 등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개막식 테이프 커팅에서도 드론을 활용해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드론 특별관은 단연 인기를 끌었고 4D와 VR 등 가상현실 체험관도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막 이렇게 땅으로 내려 꽂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 때 되게 무섭고 스릴이 넘쳤어요. 최첨단 기술과 정보의 융합으로 더욱 편리해진 미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6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지자체가 유해조수 포획단을 운영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지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확을 50일 남짓 남겨둔 가을 사과밭입니다. 반쯤 먹다 버린 사과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아래쪽 나무까지는 부러지는 한편 열매는 죄다 서리를 맞았습니다. 멧돼지 떼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과수원 사방으로 그물을 두르고 전기 목채기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봐요. 전부 다 뒤벼보고 다 짜들어 버리지 뭐예요. 심장은 뭐 말도 못하지 뭐예요. 진짜 가슴 타요. 그런가 하면 수수밭 한가운데는 거대한 운동장이 생겼습니다. 멧돼지 떼가 수수밭을 헤집고 들어가 수수떼를 넘어뜨리고 열매를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몇 달까지 있으면 뭐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돼지가 매일 내려와가지고 저러니까. 때문에 수년 전부터 농촌시군은 엽사를 모집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데다 고라니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포획 보상금이 없다 보니 엽사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해야 합니다. 피해 방지 단원은 읍면당 2-3명 정도로 배정돼 있지만 무보수 포획 활동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맨 직장도 있고 뭐 농사도 짓고 하시는 분들이라가지고 그분들도 이 낮에 더운데 땡볕에 가는 걸 별로 안 나쁠 수도 있고 매일처럼 그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한 해 130억 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멧돼지에 의한 피해는 절반이 넘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구 포항역에서 효자역까지 폐철도에 추진되는 도시숲 사업이 구역별로 차별화된 테마길로 조성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3D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시숲 조성 구간은 포항시 남구 지곡 건널목에서 서산터널까지 4.3km입니다. 전체 구간은 3개의 공구로 나누어져 구역별로 특색 있게 만들어집니다. 지곡 건널목에서 대잠 고가차도까지 1공구는 놀이와 잔치가 있는 흥겨운 길로 꾸며집니다. 효자교에는 갤러리가 생기고 야외 무대를 갖춘 댄싱 로드와 증기기관차를 형상화한 랜드마크 조형물이 건설됩니다. 대잠 고가차도에서 이동 고가차도까지 2공구는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아 놀이길과 음악 분수 광장이 이곳에 들어섭니다. 이동 고가차도에서 서산터널까지 3공구는 여유있게 걸으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책을 읽으며 휴식하는 쌈지마당과 기다림의 정원이 조성됩니다. 시민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다 지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공사는 지곡동 건널목부터 대잠 고가차도까지 1공구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포항시는 공구별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이 아주 좋아지고 이 녹지 조성이 잘 됨으로써 그 시민들이 휴식 공간이도 되고 우리 대의동민은 여기 땅값도 올라가고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항 도시숲 조성 사업은 지난 19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포항시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시됩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재학 또는 출신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타시도 출신자는 거주지역 교육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수능은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돼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데 미응시할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수능 점수는 정시 모집에만 쓰이지 않고 수시 모집 최저 학력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영역과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SK에 한 점 차의 아쉬운 패배를 당하며 전날 역전승의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치러진 SK전에서 삼성은 한 점 홈런 4개를 얻어맞으며 3대4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한편 통산 타점 신기록에 도전한 이승엽은 어제 경기 2회 적시타를 뽑아내며 1390타점을 기록해 프로야구 통산 타점 최고 기록을 새로 썼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한일 통산 600호 홈런에도 2개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승엽은 오늘부터 기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새로운 기록 도전에 나섭니다.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교육공무원이 대구에만 2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신분을 숨긴 교육공무원 22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15명은 감봉 처분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7명은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은 교원이고 5명은 일반직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최근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신분을 숨긴 교육공무원 940명의 명단을 받아 해당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끝자락에서 폭염이 물러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5도, 안동 역시 35도, 의성은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이나 덥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28도, 모레는 2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가 드디어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경북 북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고 밤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문경과 김천의 현재 기온 1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김천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 예상됩니다. 청송의 낮 기온 35도, 의성 역시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23도, 낮 기온 3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 들어있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30도를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